크론병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수술 시기 결정, 그리고 수술 방법과 전략적인 특성, 그 진단의 어려운 점들, 그리고 동반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론병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질환임을 알아야 되고요. 크론병이 진단받았을 때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치료는 내과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수술하던 이 수술 가지고 크론병이 완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데 수술 이후에 또 재발도 잘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많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수술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술 왜 하느냐? 환자가 내과적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함이고요. 또 누공이라든지 장협착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건강과 기능을 회복시켜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이 염증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 많은 약을 쓰게 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죠. 이게 수술의 큰 이점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를 수술할 때 언제 수술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암만 하더라도 잘 낫지 않을 때 우리가 수술할 수가 있죠. 또한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자의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환자에서 암이 의심이 될 때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언제 하느냐를 놓고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입장이 다릅니다. 내과 의사들은 어떻게든 약물 치료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될 경우 최후의 순간에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요. 외과 의사는 환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지 합병증도 적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수술 좀 빨리 하자는 것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입장도 다릅니다.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크론병으로 수술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답니다. 당신이 받은 수술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늦게 수술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빨리 수술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90% 넘는 환자들이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수술하고 나서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왜 좀 더 빨리 수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 합니다. 이 크론병 환자를 수술할 때 몇 가지 전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수술을 최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그 장만 손을 봐야지 문제가 있는 모든 장을 다 손을 보면 장을 너무 많이 절제를 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 길이, 특히 소장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6번, 7번씩 수술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장 길이가 짧아져서 나중에 영양 유지가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장은 특히 길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병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모든 장을 면밀히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관찰하고 해서 심한 부분을 손을 다 보고 나와야지 불충분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할 때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장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크론병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장루를 갖게 될 확률이 30%를 넘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듯이 항상 수술할 때 장 상태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장루 수술을 꼭 생각하고 환자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크론병이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 반대쪽에 또 다른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있죠. 이 두 가지 병은 이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사뭇 그 임상상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질환이 완전히 다른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양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자의 한 5 내지 10%는 그 중간 회색 지대가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을 겸비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진단이 크론 병이 궤양성 대장염과는 사뭇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염증이 오래되는 경우 그 염증 조직에서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암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처럼 폴립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암하고는 그 병리 기전이 아예 다른 거죠. 이게 그 저희 기관에서 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 이 장기 추적을 하다 보면 한 20년 지나면 한 4%가 암이 생길 수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한 20년 지나면 9%에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을 오래 앓는 사람들은 이렇게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크론병 외과의가 꼭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혼자 힘으로 이 크론병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여러 명의 전문의가 환자 한 명을 놓고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자기 전문 과목을 진료를 해야 되고요. 또한 환자가 수술과 약물 치료 어떤 것으로도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환자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진료에 임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평생도록 많이 받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지극한 연민이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